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준비한 거는 낮을 저. 자, 이 낮을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죠. 이 위에 있는 거는 일단,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성시시. 우리가 누구누구 시 할 때 이제 이 글자를 쓰죠. 이제 이거는 요거 먼저 이제 뭐 풀이를 하자면은 이렇게 써서 맨 위에 이렇게 덮을명자 하나만 우리 처음에 한 두 번째 날인가요? 그 어두울명 할 때 덮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랬었을 때 여기 이 성시시 위에 이렇게 덮는다는 것만 딱 해놓으면은 뭐냐면 백성민이에요. 근데 이 백성민 그러면은 백성이라 하면은 너도나도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누구 다 백성이에요. 그죠? 그랬었을 때 여기에 보면은 이 가로를 기준으로 성시씨는 이 가로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 뿌리, 내 조상이 있고 이제 그 위에 나의 뭐 자식 또 후손 이렇게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은 성씨예요. 그죠? 우리가 단군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다 모든 사람, 이 성씨가 한 조상에서 나온 거니까 성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광범위하게 따지면은. 그럴 때 누구누구 씨, 성씨 씨 할 때 이게 써져 있는데 낮을저는 우리 옛날에 신분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을 때 자, 이 사람이 어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보다 씨를 붙여야 될 정도라면은 윗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내가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랑. 그러면은 내가 그 상대방을 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그죠? 신분이 높든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든 뭐 이랬었을 때 그러면은 여 밑에 있는 이건 뭐냐면 땅이에요.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 땅. 그러면 내가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이 보일 정도로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보다 신분이 낮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시겠죠? 그럼 이거는 또 그 반의자를 보면은 높을고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고기압 이거는 높을고 그러면은 고기압하면 저기압이 있고 상품 중에 고가가 있으면 저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서로 이제 반대가 되죠. 그래서 뭐 서고동저 뭐 이런 얘기할 때 고, 저 이런 게 서로 반의자예요. 이 글자는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밑에 이 한의를 안 써서 틀려요. 땅. 내가 상대방한테 인사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서 있는 땅이 보일 정도로 고개가 푹 숙여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땅이 보여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 성시 씨, 이 사람보다 뭔가 뭐 신분이 낮든 아니면은 뭐 나이가 적든 아니면은 또 우리가 왜 같은 동년배라 하더라도 먼저 가서 이렇게 그 겸손한 자세로 인사하고 그랬을 때 이제 예의 있게 몸 이렇게 깊숙이 목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몸을 구부린 그 인사법을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럴 때 낮을 저, 그다음에 높을 고. 그러면은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값이 뭐 저렴하다. 이럴 때도 쓰고 뭐 흔하게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한 글자죠, 이거는. 자, 낮을 저 지나갑니다. 그다음 봄춘. 자, 이 글자는 쉽지만 지금 계절이 봄이고 또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봄추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낮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햇볕이 따뜻하고 또 이제 꽃도 피고 지고 하고 또 풀들도 이제 내가 심지 않아도 풀들이 막 돋아나고 했어요. 그죠? 그랬었을 때 이 봄추는 뭐냐면 이게 날일이 나와, 해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햇살이 따사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 양손으로 전에 우리 클테 할 때도 했었어요. 이 클테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손으로 뭐를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봄에는 햇살이 따사롭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왜 봄이 되면은 나물 뭐 이런 거 많이 캐잖아요. 그죠? 무슨 달래도 캐고 또 무슨 봄나물 여러 가지들 이렇게 막 캐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한 움큼 이게 소쿠리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가 나 이만큼 많이 캤네 아니면 내 손에 이렇게 나물이 있네 뭐 나물 아니어도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밭에다 뭘 심어서 뭐 상추를 심든 뭐를 심든 간에 뭔가가 작물을 심었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뭐 배추를 뭐 심었으면 처음에 씨앗을 심으면은 그게 막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가 우리가 왜 솎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솎아내서 다른 것들은 작물 더 잘 자라고 나머지는 어린 잎을 갖다가 데쳐서 막 이렇게 뭐 반찬 해 먹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가득 담은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왜 봄에는 뭔가가 이게 많이 이게 만물이 소생하고 하니까는 이게 손에 얻어지는 게 많잖아요. 만약에 산에 가서 두릅을 뭐 땄다. 그럼 한두 개 따고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고사리를 꺾는다. 그러면 한두 개 꺾고 오는 게 아니라 수북히 막 가방에 막 잔뜩 넣을 정도로 많이 따오잖아요. 아니면 꺾어 오든가. 그랬을 때 내가 양손에 가득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추는 이렇게 햇살이 따사롭고 그다음에 내가 양손으로 뭔가 얻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그냥 나물이라든지 아까 뭐 고사리니 뭐 이런 거를 이제 비유로 들었을 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춘추 그러면은 우리가 가을추에서 그러면 봄 가을에서 우리가 뭐 춘추복 애들 교복 입을 때 봄 가을에 입는 걸 춘추복 그러잖아요. 그런데 춘추라는 거는 나이의 높임말. 제가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이 훨씬 한 뭐 10년 이상은 이제 뭐 더 들어 보인다 그러면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다든가 아니면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의 높임말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무슨 스포츠 이렇게 보면은 뭐 춘계 대학 야구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럴 때는 봄 계절을 이제 말하는 거고 그죠? 그랬을 때 가을추란 게 그 중학교 시험 정도에서는 이게 춘추를 가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다음 이거의 뜻으로 뭐 맞는 것은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한자의 활용글에서 지문을 딱 주고 거기에 이제 맞는 거 선택지에서 이제 맞는 거 고르는 거 그러면 춘추라는 건 시험에 나오면 대개는 나이의 높임말이 주로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을 탄 이거는 나을 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거지 탄이라고도 해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왜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말씀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글자는 우리가 왜 그 느릿느릿 천천히 뭐 이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장됐다 뭐 이런 얘기 한다 할 때 그러면은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도 연세대학교 할 때도 이걸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나을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석가탄신일 뭐 아니면 성탄절 뭐 또 4월 뭐 28일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순신 장군 탄신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걸 때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을탄 같은 경우 뭐냐면 우리가 아기를 낳아보면은 이게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금방 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진통을 한참 겪은 다음에 막 몇 시간씩 어떤 사람은 24시간 뭐 이렇게 고통을 겪다가 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그렇게 금방 뭐 이렇게 산기가 있다고 해서 금방 낳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개는 시간이 걸리고 또 걸리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디게 느릿느릿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낳을 때 금방 낳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짓한이는 뭐냐면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은 굉장히 시부모님도 그러고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시부모님도 그러고 남편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딸을 낳으면. 왜냐면 이제 결혼하면 다른 집 식구가 된다 해서 아들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거짓말로 이제 그 딸을 낳았다고 산파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식구들이 막 기다려. 뭐 도대체 누가 응애 소리 나면 아들을 낳았을까 딸을 낳았을까 막 이제 기다려져. 그러면은 산파가 딱 나가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인데도 딸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에이 뭐 이렇게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동네 주막 가서 뭐 술을 마신다든가 뭐 이래. 그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야 딸이 아니라 아들이야.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 이런 얘기가 저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임꺽정이라는 그 소설책에 보면은 이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임꺽정이 이제 그 아들을, 그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딸이라고 얘기하니까 실망했다가 나중에는 아들인 거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면은 그렇게 나오면 그 아들이 수명이 길다 뭐 이런 속설이 있어서 대개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이제 늘일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일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한일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발지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천천히, 이거 쉬엄쉬엄 간다 이런 얘기야. 천천히 걸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점이 이렇게 있으면 다이렉트로 붙여서 가는데 점이 없을 때는 끊어서 가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천천히 길게 걷는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올 때 아기가 천천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말로써 거짓말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다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 세 글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